요즘 위고비 맞는 동안 살이 쭉쭉 빠진다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네, 위고비가 잘못 사용하면 급격한 노화가 찾아옵니다. 급성 췌장염 위험은 4배가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요즘 핫한 주제죠. 바로 위고비와 다이어트 한약을 비교해 볼 건데요. 요즘 위고비 맞는 동안 살이 쭉쭉 빠진다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안전한지 효과는 얼마나 빠른지 궁금합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다이어트 한약을 위고비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은데요. 위고비가 잘못 사용하면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빨리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방법을 과학적 근거와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방식의 작용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의 성분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인데 말이 좀 어렵죠? 용량을 많이 투여하면 GLP-1 호르몬과 유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분비가 급증하니까 식욕을 억제하고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음식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 그러면 식욕이 확 줄어드니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효과가 빠른가요? 네, 효과는 비교적 빠릅니다. 36개월 동안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를 계속 맞는 동안에만 유지된다는 게 단점이죠. 다이어트 한약은 체질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처방을 다르게 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체중과 현재 가지고 있는 부종이나 열경통 같은 다른 증상들도 같이 고려해서 다이어트 정체의 원인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감량에 따른 피부 변화를 우려하는 분일 경우에 피부 탄력을 올리는 약제를 높이고, 저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콜라겐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월경 주기 때마다 월경통, 체중 증가, 피부 트러블이 심한 환자분들께는 당귀, 청궁, 작약 등 원인을 치료하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처방하기에 효과적입니다. 부작용이 적은 한약, 생약 성분을 10가지 정도 함께 저희가 배합해서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입니다. 이것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지방의 분포를 개선하면서 지방 분해와 기초대사량 증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는 주사로 바로 식욕을 줄이고 한약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체질 개선을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위고비는 당뇨병 치료제로서 인슐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는 원리이고요. 다이어트 한약은 장기적인 체형 관리와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위고비는 BMI가 27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이어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 경우나 단기적인 감량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럼 위고비는 다소 급한 분들이 선택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주사제의 경우에 부작용이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의 인슐린은 무한정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스스로 혈당 처리를 못하게 되면 급격한 노화가 찾아옵니다. 미국 연구팀이 인슐린의 전체 분비량을 줄이면 장수와 연관 있는 항산화 효소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위고비의 연관 검색어가 되게 많은데 제일 위에 췌장염이 뜨던데 관련이 있나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 급성 췌장염 위험은 4배가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급성 췌장염의 증상은 비교적 뚜렷하니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약을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연관 검색어는 탈모가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최근에 문의 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FDA 자료로만 말씀드릴게요. 100명 중에 3명에서 탈모 증상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은 설사,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한약은요? 다이어트 한약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건강 개선도 함께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평소 하체 부종이 심한 분들의 경우 하체 부종이 크게 완화되고, 또 생약 성분이다 보니까 부작용 없이 체지방이 감소합니다. 인바디를 찍어보면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보통 생리통이 줄었다, 낯빛이 좋아졌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시는데 피부 탄력 유지까지 함께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또 체중이 어느 정도 감소된 후부터는 그에 맞게 처방을 바꾸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감량하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한약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장기적인 건강과 체형 관리에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한약은 내 몸에 맞춘 맞춤형 처방으로 접근하니까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체질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체중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비용과 지속성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고비는 주사제죠. 비용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좀 싸게 풀린 위고비 성지도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고비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하나요? 주사를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어서 계속 맞아야 하니까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지속 기간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고비는 주사를 중단하면 요요가 있군요. 아무래도 위고비 주사를 맞을 때마다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시키는 원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식욕 억제 작용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럼 한약의 경우는 어떤가요? 다이어트 한약은 비용이 한약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좀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체형 교정 시술이나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 이런 것과 병행할 수도 있고, 감량이
집중해야 하는 초반과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유지해야 하는 후반의 처방이 각각 다릅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다 보니까 꾸준히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질 개선과 사이즈 감소가 함께 이루어지니까 다이어트 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중을 유지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죠. 원장님, 이렇게 비교해보니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정리하자면 위고비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 BMI가 27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분, 즉 단기적으로 급하게 식욕을 억제해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비용과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체질 개선, 피부 탄력 유지라든지 장기적인 체형 관리까지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체중을 급격히 줄이지 않더라도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결국 자신의 목표와 체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다이어트는 유행을 따르거나 무조건 빠르게만 진행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위고비와 다이어트 한약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방식 모두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